안녕하세요. 미국 조시로운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캘린더를 봤더니요. 2월 달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월 21일인데 사실 2월 달에는 28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22년의 2월 달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찾아온 이후에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다가 결국은 종착역에 이르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하루하루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도 좀 많이 세우시고 이런 계획 실행하면서 스스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실 수 있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코비드 바이러스 상태에 대해서 잠깐 업데이트를 드리면요.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훨씬 넘어서 2주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히 100% 회복은 되지 않았고요. 몸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 위주로 약간 이제 얘기할 때 기침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아직까지 목이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도 좀 맹맹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식욕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냄새가 좀 불쾌한 냄새가 하루 종일 나더라고요. 이런 것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일방적인 증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방송을 하기에는 좀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계속해서 이번 주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월 21일은요. 조지 워싱턴 290th birthday라고 써있죠. 290번째 생일입니다. 워싱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원래 생일은 2월 22일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지던트 데이가 2월 21일이기 때문에 오늘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공휴일을 지금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이제 우리한테는 주식시장이 닫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아쉽지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도움이 될까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하면 좋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좀 어떤 종목을 줍줍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주온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매수 기회가 찾아온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순위를 랭킹으로 매기면서 조금 재미있는 영상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온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겠죠. 왜냐면 제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이미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모두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총 보시면 72개의 종목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은요.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머리 페이지가 있고 홀딩즈 그리고 이제 레이팅이 나와 있죠. 각 종목에 대한 레이팅, 어닝 결과 그리고 디비던드는 배당이죠. 밸류에이션 얼마나 비싼 상태인지 그다음에 성장률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 있고요. 퍼포먼스 지금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멘텀 역시도 현재 주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 볼 수 있는 지표고요. 프로피터빌리티는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통해서 수익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오너십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을 퍼센티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시라는 것은 현재 밸런스 상에서 부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라든지 아니면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를 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지수들을 제가 종합 평가해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랭킹을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파이널 랭킹은 아닙니다. 현재는 A, B, C, D 알파벳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저희 주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20개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레포트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포트를 제가 만드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레포트를 단 2시간 만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 비결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레포트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엑셀 리포트가 있잖아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만드는데 단 1시간도 소요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수치를 수동으로 입력한 것이 아니고 시킹 알파의 힘을 입어서 자동으로 생성된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쉽게 같은 리포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을 위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요, 이 포트폴리오를 엑스트랙트 하시는 그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 가셔서요, 시킹알파는 시킹알파.com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마이 포트폴리오라는 세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섹션에 가장 마지막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Create New Portfolio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우리가 미존 다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미존 다행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요, 크리에이트 포트폴리오를 누르시면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생성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을 때 아무런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Add Symbols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스크린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이름이나 티커 네임을 넣고 삽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미존 다행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8개 종목을 알파벳 순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비앤비가 있죠. 에어비앤비, BNB 이렇게 찍으시면 여기 나와 있죠. 클릭하시고, 두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여기 아마존.com이죠. 자, 세 번째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가 이제 심볼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볼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직접 기업 이름을 찍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찾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종목을 다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맨 밑에 있는 돈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미존 다행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8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AMD, 아마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페이팔, 테슬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일단 생성을 하신 이후에는 아까 보신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직접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단 5초도 걸리지 않아서 밑에 다행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새로운 리포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서머리 페이지는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페이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에는 홀딩이 나와 있습니다. 홀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가, 그리고 지난 하루 동안의 변화가 여기 나와 있겠죠. 몇 퍼센트 정도 각 종목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는지. 금요일날 장에 대부분 종목이 다 떨어졌죠. 지금 미존 다행 포트폴리오의 8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AMD가 유일합니다. 1.3% 올라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레이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세 가지의 레이팅을 시킹 알파에서는 보여줍니다. 첫 번째 레이팅을 우리가 SA 오소주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킹 알파에 기고를 하는,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식 전문 블로거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평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3.7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지금 월스트리트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책정해 놓은 전문가들의 스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8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아마존이 4.72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50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퀀트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요. 퀀트 스코어라는 것은요, 정량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5가지의 카테고리의 수치를 가지고 총점을 내는 것을 우리가 퀀트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퀀트 스코어는 여기 5가지의 항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 경우가 지금 퀀트 스코어가 가장 좋지 않잖아요. 5점 만점에 1.7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퀀트 스코어가 떨어지는 이유를 옆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밸류에이션은 C-이기 때문에 뭐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로스, 즉 성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D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은 A 플러스니까 상당히 좋은 편이죠. 반면에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F 학점을 받았고 EPS 리비전 같은 경우도 F 학점을 받았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EPS 리비전이라는 것은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가 있잖아요. 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리비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팔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1.71점을 받았고요. 반면에 AMD 같은 경우는 4.86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C-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성장률이 A+, 수익률이 A+, 모멘텀이 A-, 그리고 EPS 리비전이 A0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AMD가 4.86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 탭으로 가서요. 자, 어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실적이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는 다음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가, 대부분 다 4월 달 아니면 5월 달에 지금 잡혀져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3월 9일 날 지금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포스트 마켓이니까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를 한다는 거죠. 자, EPS estimate, 그리고 이제 매출의 estimate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EPS 리비전 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어닝 결과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 페이팔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닝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A+,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 리비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밖에 테슬라, 엔비디아, AMD의 어닝 리비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디비던드로 갑니다. 배당인데요. 사실 이 8개 종목 중에서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배당을 4개의 그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세이프티라는 것은 얼마나 이 배당이 안전한가, 그 얘기인데 A 점수를 받고 있고요. 배당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A+. 그런데 지금 일드가 F라는 것은 굉장히 배당률이 낮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낮으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7%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0.1%도 되지 않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너무나 지금 미약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얼마나 일정하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지금 제공을 해왔냐, 배당이 끊기지 않고 나왔냐, 요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싼 상태인지 아니면 싼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여기 그 PE 레이쇼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E 레이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는 어닝이고 P는 프라이스죠. 따라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에 비해서, 즉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왼쪽에 남아있는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 즉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를 계산하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PEFWD는 forward거든요. forward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P 레이시오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0배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배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페이팔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죠.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P 레이시오가 14.97배고요.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6.41배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재 TTM 기준으로 했을 때는 P 레이시오가 100배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4배에 이르렀던 프리미엄이 81배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테슬라의 순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AMD인데요. AMD의 성장도 굉장하죠. 왜냐하면 현재 P 레이시오는 높죠. 44.29배니까 결코 싼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보드를 보시면 28.49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AMD도 순이익의 성장이 좋구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61.4배, 굉장히 비싼 상태인데 다음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36배로 뚝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P 레이시오가 등장을 하죠. 그 얘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성장 쪽으로 가봅니다. 자, 일단 그 매출의 성장을 좀 봐야겠죠. year over year라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성장했는지 여기 쭉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이 대단하죠. 70.67%나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 밖에도 AMD가 68.33%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68.79%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과연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추가 상승할 건지를 우리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매출이 꾸준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9%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AMD가 43.7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1.03% 정도,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41% 정도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수치가 여기 있는데요. 에비타입니다. 자, 에비타라는 것은요, 순이익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순이익에서 자잘한 비용을 빼기 전에 수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순이익 수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는 좋은 기준, 판단 기준으로 보통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고요. 인트레스트, 그 이자라든지 텍스, 세금이라든지 디프리시에이션, 뭐 감가상각 이런 거를 빼기 전에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고요.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이 에비타 순이익이 어느 정도 향상했는지가 나와 있죠. 가장 좋은 종목은 테슬라와 AMD입니다. 테슬라의 에비타 이익은요, 지금 118%나 성장을 했고 AMD는 무려 141%나 성장한 상태죠. 자, 그리고 에비타 포워드를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63%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AMD도 74%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에비타 3년은요, 앞으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에비타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에비타가 적자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3년 멀리 보면,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우리한테 안겨줄 것 같고요. AMD도 굉장히 좋죠. 86.9% 가면 갈수록 강력한 모습. 테슬라 역시도 향후 3년간 78%라는 건강한 에비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다음은 퍼포먼스로 갑니다. 퍼포먼스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과연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은 테슬라입니다. 1290%나 지금 주가의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500%, 그리고 AMD가 38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89%, 뭐 나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최근 수치를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52주,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주가가 떨어진 상태, 그리고 52주의 가장 최고점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얼마나 주식이 힘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가.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다 지금 5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만 지금 6.88% 50일 이평선보다 위에 지금 주가가 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좀 견신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50일 이평선 이하로 지금 주가가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만한 게 여기 보시면 200일 이평선과 비교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이제 페이팔하고 페이스북이 가장 좋지가 않죠. 페이팔은 무려 200일 이평선보다 56%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은 37.97%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지금 29%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아마존 역시도 9% 하락해 있다. 자, 반면 여기 보시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이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를 해주면서 이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피타빌리티입니다. 수익률 쪽이죠.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프로핏 마진, 뭐 에비타 마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수치 하나가 있죠. 리턴 온 에퀴티. 리턴 온 에퀴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ROE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에퀴티라는 것은 기업의 순 자산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체 자산 중에 부채를 다 빼버리고 남아있는 자기 자본을 우리가 에퀴티라고 부르는데, 이 에퀴티를 가지고 내가 가진 순수 자본을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ROE라고 부릅니다. 자, 이 수치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경영진이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AMD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ROE가 44%나 되고요. 그리고 AMD는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페이스북도 31% 나쁘지가 않고요. 아마존 역시도 28.8%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리턴 온 에퀴티를 보면요,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리턴이라는 것이 바로 순이익이거든요. 23.6%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 역시도 마이너스 9%라는 ROE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너십. 오너십이라는 것은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를 얘기하거든요. 오너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인사이더 퍼센티지입니다. 과연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페이스북은 15.8% 정도 내부자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18.38%나 됩니다. 엔비디아 3.94, 그리고 아마존도 10% 가까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무려 31%를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정말 목숨 걸고 이 기업을 위해서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요. 인스티튜셔널 퍼센트입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과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죠. 이 스마트 머니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가. 페이팔은 전체 지금 보유 지분 중에 78%를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8.85% 나쁘지 않고요.
엔비디아가 65%, 페이스북이 66%입니다. 반면에 지금 기관이 가장 작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가 44%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아직 40%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뎃도 보실까요? 자, 뎃이라는 것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부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커런트 레이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런트 레이쇼라는 것은 유동 비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비교해서 과연 이 기업이 1년 내에 자산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1.0 이상이 된다면 유동성 자산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따라서 1.0 이상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시면 8개 종목 모두 유동 비율이 1.0을 넘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지금 유동 비율이 6.65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6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데투 에퀴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에퀴티가 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퀴티라는 것은 자기 순수 자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다음에 부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어느 정도 더 규모가 큰가, 그러니까 내 자본이 더 많은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가를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100%가 나오면 내 자본 그리고 이제 부채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00%가 아마존이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4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80%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50%. 반면에 현재 굉장히 좀 부채가 적은 종목은 AMD가 9.76%밖에 되지 않고요. 페이스북도 11.57%로 굉장히 낮은 데투 에퀴티 레이쇼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클릭 한 번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요. 여기 미주원 다행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8개 종목을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가운데 있는 그 다운로드 버튼만 늘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수치를 우리한테 선물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리포트를 만드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1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2부 영상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오는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까지 다 합쳐서 이 그 7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지금 현재 가장 좀 매수 시기로 적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탑 20를 여러분들께 직접 랭킹을 매겨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좀 높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